네, 우리 삼성클럽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 전망 세어글로벌, 썬데이토즈, 드림시큐리티, 아이크래프트, 위닉스, 에이프로진 제약, 아남전자, 남한산업 되겠습니다. 뭐 정치 인맥주도 섞여 있고 게임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 뭐 관련돼서 뭐 위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좀 이슈가 됐었던 에이프로젠 제약까지 껴 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어 글로벌 되겠습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감사 보고서 내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영업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먼저 실적 보고서가 나가게 되고 사업 보고서는 90일 이내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월 달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정기 주총을 통해서 감사 보고를 끝내고 외부 감사인의 의견까지 받아내야 이제 깔끔하게 끝나며 사업 보고 제출 시 감사 보고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 31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어글로벌 뭐 일단은 회사 자체는 멀쩡하고요. 회사 자체는 이제 멀쩡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일단 소품종 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어느 정도 그 라인은 잘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출과 관련돼 있는 매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을 따지면 그렇게 뭐 많은 매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시장에선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손때를 좀 탔었던 뭐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라인 자리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오늘자 재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월봉에서의 큰 흐름들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주 매력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이번 달에 지지를 받고 다음 달쯤에는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이 손을 많이 대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거의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만큼 반등세가 나올 때에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에 대한 또 종목 전망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역시나 신종 코로나발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질 수 있겠는데요. 뭐 이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그 가격 자리가 2,100원대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 구간대 내 중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자리예요. 작년도 말 그 다음에 1월 달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뭐 1월 14일이나 아니면은 뭐 1월 15일쯤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편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자리 자체는 현재는 가격은 상당히 좀 싸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구간대가 좀 빠르게 전개가 되는, 그러니까 작년도 미중무역 분쟁 당시에 급락을 했었던 주가가 다시금 회복이 되기까지가 한 달 반 정도가량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놓고 고민해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이내로는 진정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토즈가 되겠습니다. 썬데이토즈 뭐 실적들도 괜찮고 4분기 때 적자가 좀 있긴 하지만은 현재는 기조가 가격에 대한 자료만 놓고 보면 아직은 싼 자리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썬데이토즈가. 근데 썬데이토즈는 반등세가 좀 느리게 나온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라인 구간대에다가 최근에 집에만 있다 라고 해서 게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한 번쯤 이슈가 됐지만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는 악화가 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사실 놓고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 이 관련주들은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편입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종목 세오 글로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빠른 반등이 나오냐 느린 반등이 나오냐 이런 점들인데, 이슈화를 지금 못한다라는 점은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빠르게 반등을 주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썬데이토즈는 뭐 한 3개월에서부터 4개월 이상가량 홀딩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저점 라인 구간대를 이탈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이 종목을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이 개선돼서 올라가 주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또 더블 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줘요. 그러니까 있는 거 현금을 가지고 지금이 와서 뭐 저 매도하는 게 맞냐 이렇게 놓고 따져봤을 때는, 회복되는 기간이나 다른 종목을 통한 기회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자,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세가 한번 이어지게 되면은 그 매도의 매도가 꼬리를 물어서 급락세가 진행이 되거나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는 또 멀쩡하게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분이나 금융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보안 관련되는 그런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또 꾸준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시장에 따른 흐름은 영향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을 한번 이탈했던 상태에서는 반등을 주기까지가 한 4개월 정도가량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급반등세 뭐 얼마든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반등이 나와졌을 때 1700원, 1800원 구간대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덜어내 주시고 가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전략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 쳤던 이 구간대처럼 한번 반등 주고 나서 또 등락이 나오면서 시간이 오래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대가 만약에 여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18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비중을 좀 덜어내 주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뭐 요즘에 감사보고서 내는 시즌이라서 제가 체크해드립니다. 4분기에 그 분기 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거뒀고요.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SI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구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종속 회사들도 뭐 괜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있어서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좀 최근에 한번 이슈화가 돼서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접근하셨던 가격 라인 자체가 이런 자리 구간대인데, 반등세가 원래는 나왔어야지 정상인 자리인 건 맞아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타점은 평상시 구간대에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틀린 매매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타기 때문에 과매도가 됐던 국면은 반드시 회복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가 뭐 장 마감까지 종가까지 밀어붙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주가에 대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신규로 편입해서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싼 자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처럼 추가적인 하락 자리는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들은 일반적으로 장세가 좀 개선이 되면 반등을 줍니다. 종목은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펼쳐는 보되, 이 종목은 반등을 주면은 수익 구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기간 자체는 한 달 정도 가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2,000원대 언더에서는 일단 담아두어 보세요. 지금 현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정도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전망을 하고 또 선반영이 돼서 움직입니다. 거의 한 달에서부터 3개월 정도가량의 경기 흐름을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쇼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 번쯤은 챙겨두면 저런 게 오히려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싼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급속도로 악화가 됐었던 부분들은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들보다는 그 리스크에 대한 또는 공포 국면에서의 어떤 하락이기 때문에 챙겨두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가격 자리가 상당히 좀 싸다,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2,000원대 밑에서 차라리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괜찮다라고 하는 포인트, 또는 제가 드리고 있는 가이드 따라서 시장이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신종 코로나 19가 다 완치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미리 선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하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닉스 되겠습니다. 자, 위닉스 이제 여러가지 뭐 제품군들을 또 출시를 하다 보면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또 실내 생활이 많아지다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이 실내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이에 따라서 위닉스가 뭐 2년 전서부터 굉장히 그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매출액이 확실히 늘어난 상태이고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 돌아오게 되면 황사, 여름철에는 또 가습기 또는 제습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엮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과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게다가 현재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수급은 손절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이고 고점 28,000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14,000원 이하로 더 내려가서 투매 구간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가격은 정말로 매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신종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들이 투심 자체가 완전히 악화가 됐던 상태에서 수급이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밀리지만 분명히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될 종목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기금 쪽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투신권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운영 원리상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보지는 않고 지금 펀드에 만약에 투신권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 펀드나 성장형 펀드 쪽에 담아놨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일정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투신권 입장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운용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투신권 쪽에서 매도량이 좀 줄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반대매매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거든요. 공매도도 어차피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보시고, 바닥 자체는 외바닥형이라서 뭐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건 아닌데요. 쌍바닥 자리.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 나서 자리 잡고 반등, 요때 단타 구간 한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두 번째 하락 자리, 뭐 그 자리가 이제 아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길게 챙겨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손실폭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13,000원대 밑으로, 전저점 라인구간대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비중 확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고, 지금 당장 뭐 신용이나 미수를 써갖고는 진행하셔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홀딩하는 의견 한번 들어본과 동시에 14,000원대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까지 한번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되겠습니다. 그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매출액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기 실적을 간신히 당기순이익의 석자로 맞춰놨던 그런 기업인데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성장이 좀 유망하다, 뭐 이런 쪽으로도 이슈화가 됐었죠. 역시나 그런 호재들이 거의 끝물로서 작용을 했고, 지금은 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뭐 비중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는 1000원대 밑에서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는 많이 버티긴 했어요. 근데 현재 매수하신 라인 구간대가 이런 자리들인데 아무래도 뭐 한 이런 자리쯤에서 편입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이런 자리쯤에서 편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구간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종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싼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싼 자리는 아직 아니라서 조금 더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분명 매력 있는 자리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상태로서 그렇게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적정 받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잘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차피 제약주기 때문에 시장 진정세 되면은 갈 게 제약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현재 있는 가격이 투심이 악화가 돼서 하락했다라고 하는 측면 놓고 봤을 때는 뭐 1,500원대까지 빠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 탄력 받아서 다른 이슈들이 같이 엮이면서 뭐 1,600원대, 1,500원대 이상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약손실권이나 뭐 본전권에서 매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좀 듭니다. 역시나 시장이 좀 개선이 돼야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뭐 비중 확대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있던 거 물량이나 챙겨 가시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뽑혔던 종목이었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전저점 라인 구간대를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 실적과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좀 먹히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세에 대한 끝자락은 이렇게 급락이나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량의 매수와 더불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타이밍에 매수를 또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비중이 25%인 상황인데 사상 최대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1,0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또 안타깝게도 좀 반토막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종목은 역배열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정배열이 된 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 때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정배열 자리를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 다만 조건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는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정배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처럼 시장이 악화가 됐을 때는 정배열은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덜 빠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배열인 종목들은. 따라서 시장이 상승장이나 시장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정배열 자리 종목들이 좋고, 또 조만간 요 시장이 끝나고 나면 급반등장이 전개가 될 텐데 뭐 그 장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시점 부분은 가이드 통해서 이제 받아보시고, 요 대량의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등은 1,500원에서부터 1,600원대까지 반등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가시는 쪽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나미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좀 수급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급이 붙을 때 따라 붙어도 늦지는 않을 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나올 때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작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중무역 분쟁 당시에 하락세가 나왔던 이런 구간대에서 반등을 제대로 못 줬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는 하락이 가격은 분명히 싼 건 맞지만 이 하락세 이후에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점들에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등이 전개가 되면 1,500원, 1,600원대에서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가시되, 차후에 아나미가 한 번 더 올라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금 공략을 해도 늦진 않는다라고 봐요. 기회비용 측면과 시간에 대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게다가 시장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작년도 그 어려웠던 7, 8월달 장에도 아남이 반등 못 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장이 끝나도 수급적으로 빠른 반등이 전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나미는 반등 주게 된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남아산업 되겠습니다. 남아산업 역시나 풍문 떠도는 이슈 따라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는 깨지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주가는 한 번쯤은 반등을 주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 이슈 따라서 너무 높게 사시긴 하셨죠. 너무 높게 사시긴 하셨네요. 아마 이 자리쯤에서 1월달 중순쯤에 편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 번쯤 단기적인 이슈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거의 사상 최대 매출 실적에다가 영업이익까지 기록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재료적인 이슈적인 부분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오케이, 매출 실적 많이 늘어나서 또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나왔죠. 48% 늘어났다, 매출도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슈화가 돼서 고점에서 매매를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또 다시금 또 재탕이 돼서 인맥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기는 괜찮겠는데 이 지금 신종 코로나발 영향에 따라서 지금 총선을 미루자는 얘기가 조금 유보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한 번쯤 단발적으로는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이 돼야지 주목을 받지 그 이전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치에서는 11,000원대 이상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보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고요. 사실 그 정치 인맥 관련된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테마주는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 끝나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주가인데 현실화가 되면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 자리 공간 메꾸러 올 때 11,000원대 이상에서 현금을 만들어 두고 다른 종목들로서 교체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뭐 대권 관련되어 있는 이슈 차후에 만약에 그 이낙연 총리께서 차후에 뭐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편입을 하십시오. 그때 가서. 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2, 3년 기다린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싼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욕심이 굉장히 좀 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 공간 잘 메꿔주러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아봤었던 8종목 뭐 가격적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슈로 보나 아주 뒤떨어진 종목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뭐 부실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사상 최대 매출 찍어놓은 것들도 많이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제 주가하고는 별개인 게 지금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08년도 당시에도 가장 먼저 빨리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등을 줬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 좋은 부분들은 부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기회 비용과 그 다음에 좀 멀리 봤을 때 추가 매수 필요한 부분, 반등 줬을 때 컷할 부분 왜냐면 이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 준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고점 때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활성이나 아니면은 경기 자체가 좀 더 그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선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봤자 제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하락이 급락세가 진행이 되기 전서부터 손실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반등 줬을 때 비중 축소하는 의견을 한번 드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점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다음 대선 후보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 장마나 봄철 황사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체크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부실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한 종목도 없어요. 에이프로젠 치약 하나 빼고 이거는 다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슈를 먹고 사는 종목이니까
그나마 그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진 편이죠. 그쵸? 그래서 그 점들 감안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운 장 힘들 내시고요. 좀 멀리 보십시오. 우리 이거 지금 당장 돈 빼가지고 금요일날 돈 쓸 일 있으세요? 그거 아니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2, 3년 기다리는 거 기본입니다. 우리 주식도 하루 이틀 3일 4일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쌓아가면서 가이드 듣고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까지 잘 받아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이런 장세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주식은 먼저 또 반등을 주기도 하고요. 빠르게 하락했던 부분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은 빠르게 또 반등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인 만큼 이 점들 감안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클럽이었고요. 3월 17일자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